다음 주 주요 관찰 대상으로 수소차 관련주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유로스 같은 종목이나 뭐 유니크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두 달 정도 이렇게 올 초였죠. 올 초하고 작년 말 해가지고 두 달 정도 강하게 상승을 해서 평균적으로 두 배 정도 다 올랐었던 것 같아요. 두 배 이상.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두 달까지는 안 됐고 한 달 반 이상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고 한 번도 반등이 없었죠. 그만큼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기대감에 과하게 과매수된 물량들이 많았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지만 어찌됐든 이 한 번도 반등 없이 대부분의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빠졌고 몇몇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렇게 JNK 히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고 강해요. 그래서 만약 수소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좀 주의해서 어, 관찰을 해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수소차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한 모양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거래량이 현재 뭐 많이 그때 한참 이제 거래가 많이 될 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간 거래량 84억 정도면은 뭐 시총 4천억짜리 종목에 84억이면 작죠. 그리고 또 GMB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 뭐 19억 일간 거래량 이게 한참 거래가 많이 됐을 때 480억 이렇게 거래가 되던 종목이었고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도 주가의 하락과 맞춰가지고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기차가 훨씬 낫다. 굳이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전기로 다시 수소를 만들어서 하면 그 이제 버려지는 그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부정적인 레포트들이나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근데 제 생각에는 뭘까 이제 역발상까지는 아니고 어떤 다른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는 약간 좀 응용 분야가 좀 틀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남아도는 전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버려지는 전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전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뭐 ESS 해가지고 한마디로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건데 이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전기를 많이 담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가 남아도는 전기가 많아질수록 그걸 담으려고 할수록 계속 그 배터리를 증설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값비싼 저장 수단인 거예요. 그냥 차에 버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수소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수소로 변환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냥 수소 탱크 그 용량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두 배로 키우려면 용량을 두 배로 키우려면 배터리를 두 개를 되지만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그냥 뭐랄까 만들 때 약간 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탄소 섬유라든지 뭐 강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두 배 더 투입해 가지고 이제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배터리처럼 뭔가 좀 막 투자가 크게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가 자체가 단가 자체가 어 이렇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투입 단가가 이제 적을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크게 만들면 대부분의 그 내용물은 대부분 비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비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게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배터리보다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 에너지 저장 그 장치로서 강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테마도 역시나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계속 이슈가 될 거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수소차들이 두 배 정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올라서 지금 조정받는 상태이긴 한데 직접적인 아마도 이유가 딱히 뭐 숫자로 찍히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그냥 화상이다 이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수소차를 뭐 갑자기 몇 백만 대 이렇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생산을 할 거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직 뭐 매출로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것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발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소는 충분히 계속 발전해 나갈 에너지원이다. 네. 그거는 확실한데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을 다 반영해서 올라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뭔가 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그 테마 자체의 사이즈에 비하면 너무 빨리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꺼진 건지 이제 부시가 살아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대표적인 뭐 이런 일진 다이아 뭐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찍히고 있는 회사긴 해요.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가 수소 저장 탱크를 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게 단가가 꽤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실제로 잡히고 있지만 전체 일진 다이아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도 보면은 그 수소차 기대감을 안고 올랐던 1월 말까지 그러니까 1월 말까지의 흐름 이후에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2, 30%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20% 정도네요. 조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37,000원, 36,000원 이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지켜주고 있고 28일 날 대북 그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전체 시장이 조정이 될 때 그때 이제 바닥을 약간 찍은 듯한 느낌으로 반등을 해서 어제 이제 다시 그제죠. 그제 다시 이제 그 반등 폭을 반납한 듯한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을 때도 뭐 약간 버텨주는 느낌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어,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한 가지씩 있는데 좋은 소식은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 바닥에 그러니까 이 버텨줬다라는 것만으로 점수를 줘야 된다. 이제 나쁜 소식은 뭐냐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뭔가 상승이 나와주어야 할 타이밍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빵 터져 한 번 정도는 이게 정말 더 부시가 살아남아 있는 그런 섹터라면은 한 번 정도는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해 가지고 상승이 한 번 정도 나와 주면 확실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계속 안 나오고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더 늘어지면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뭔가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늘어진 거라면
아마 제 느낌에는 한 2주 이내에, 아니 2주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내에 뭔가 큰 움직임이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안 나오고 또 지지부진하게 늘어진다라면은 정리를, 그러니까 저는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타이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손절의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을 기준으로도 손절을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이후에는 그 아이디어는 폐기를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수소차주들이 이제 더 이상 늘어지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거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어떤 움직임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은 다 정리를 해버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어떤 이제 그 큰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나오게 되면 이제 대응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이 전고점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근방까지 접근을 했을 때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해주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론 이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얘기일 거고, 어, 이제 그 차익 실현을 그때쯤에 한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전고점 근방에 다가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제 본전 회복해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때 이제 들어왔던 분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때 이제 흐름을 또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전히 강하다 흐름이, 그 전고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지만 또 금세 또 하락을 만회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버텨준다라면은, 그때 이제 신고가를 그 작성해서 넘어갈 때 다시 투자를 한다. 좀 약간의 그 격차가 있겠죠. 팔고 사는 가격 차이 격차가 있겠지만 그거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이제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뭐 뭔가 큰 흐름을 예측을 하고 일부,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 20% 정도 선에서 미리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생각과 다르게 이제 밑으로, 그 일진 다이아 같으면은 이날은 좀 왜곡된 주가, 28일 같은 경우에는 남북 회담 결렬, 그러니까 남북 저기 북미 회담 결렬 때문에 왜곡된 주가라고 치면은 34,000원, 34,000, 뭐 대충 35,000원, 35,000원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던져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20% 정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포인트는 아니고 지금은 한 20%에서, 그러니까 1,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한 상승이 한번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너무 큰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때는 그 비중을 좀 크게 늘려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보고 전고점까지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